금방울 좀 봅시다. 하루는 막시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입니다. 막시가 1만 가지 시름을 띠고 앉아있는데 시름의 밑줄 뭐예요? 걱정이 많대요. 갑자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초막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의 동그라미. 봐봐.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나타나고 한 사람이 싹 생겼어.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곧 삼랑이었다. 삼랑의 동그라미. 그러면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별로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막시가 놀라서 묻기를 그대가 나를 버리고 간지 거의 수십 년이라 간 곳을 몰라 의심하고 있었는데 염려하는데 신령이 이르기를 난중에 죽었다 하매 꿈을 믿을 것이 아니로되 역력히 들었으므로 영현을 배설하였는데 의심컨대 살아 서로 보는 것입니까? 어찌 깊은 밤의 거치가 분명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서 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야? 이 삼랑은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케이? 귀신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랑이 목에 매어 이르되 목이 메었대 뭐야?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픔. 과연 그대의 덕을 모르고 탕자의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그대를 박대한 죄로 하늘이 내린 재앙을 받아 난중에 죽음에 후천에 가도 또한 죄인이라 깨달으나 가히 미치지 못할 바이요 귀신의 무리하도 참례하여 섞이지 못하고 음풍에 다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지극히 제사 지내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비록 유명이 다르기는 하나 그 감격함을 살해하고자 하노라. 뭐에 대한 이야기다? 나 너한테 땡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감사 표시 하고 생시와 다름없이 수작하다가 돌아간 후 생시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수작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주 왕래하여 몽중에 친밀함이 있었다. 뭐야? 꿈속, 그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시가 갑자기 배가 아프며 마치 태에 아이가 노는 듯하여 점점 배가 불러왔다의 밑줄. 심히 고의하게, 괴이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였는데 10달이 이르러서는 해상기미가 있어. 야, 그러면 막시는 남자 여자야? 여자야. 그럼 삼랑이 남자 여자야? 남자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10달이 이르러서는 해상기미가 처음에 없다를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고 아이가 아니래. 뭐야? 금방울 같은 것으로 금빛이 찬란하였다. 금방울 동그라미. 그러면 금방울이 등장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막시가 크게 놀라고 괴이 여겨 기상하게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져도 깨지지 아니해. 뭐야? 비범한 출생이야. 그치? 이어 지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왔다. 뭐야? 금방울이 따라다녔대.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인이 물 위를 가벼이 떠다니다가 막시가 가는 것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왔다. 말을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전기성에 대한 이야기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막시가 헤아리되가 뭐지? 생각하됩니다. 막시의 지금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A입니다. 나의 팔자가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니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괴물의 밑줄. 그러면 막시는 맨 처음에 금방울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야. 하고 불을 뗄 때 아궁이에 둘이 쳤다가 닷새 후에 헤쳐보니 금방울이 뛰어나오는데 뭔 말이야? 없앨라 그랬어. 상하기는커녕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향내가 진동하였다. 오, 막시가 할 일 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와 있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 떠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가지고 와서 막시 앞에 갖다 넣었다. 막시가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오되 그 털에 솔잎이 있어 평소에는 반반하고 보이지 아니하였다. 치의를 당하여도 금방울이 굴러 품에 들어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소란에 한 데서 남의 방아를 찧어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초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았다. 봐봐. 아까 삼랑이가 뭐 한다 그랬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 그래서 얘가 금방울을 낳았어. 근데 이 금방울이 뭐야? 지금 안 도와줘. 삶을 다 도와주고 있어. 그치?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자, 막시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초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라울 정도로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가 낮과 같았다. 막시가 기이하게 여기고 남이 알까 저하여 저는 걱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낮이면 초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 속에 품고 잤다. 동리에 사는 묵손이라는 자가 묵손 동그라미 금방울을 욕심내어 도둑질해 갔으나 금방울의 신통력으로 재앙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묵손도 나쁜 놈. 묵손은 고을 수령인 장공에게 참소하여 장공 동그라미. 자, 장공이 그럼 뭐래? 고을 수령이래. 한마디로 사또란 이야기예요. 사또한테 참소하여 금방울과 막시가 옥에 갇힌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가 훔쳐놓고는 저 금방울이 요사스러운 물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금방울과 막시가 옥에 갇힌다. 그러자 금방울의 조화로 장공 부부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장공 부부는 뭐다? 수령. 그래서 본인의 주인을 해치는 사람들한테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막시를 놓아줄 것을 권하니 장공이 깨닫고 즉시 막시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하였다. 장공이 막시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을 세워 자빈을 금하고 달마다 돈을 주어 일생을 평안하게 하였다. 차설의 밑줄. 차설에 대한 이야기는요. 각설, 차설 같은 이야기예요. 각설과 차설에 나오면 앞에 내용 제끼고 지금부터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장공이 뇌양현에 온 후로 몸이 편안하나 주야로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과 함께 슬퍼하였다. 해룡의 동그라미. 진짜 바다에 있는 용일까? 아닐 수도 있겠지. 부인이 이로 말미암아 침석에 누워 위독하게 되어 백약이 무효함에 약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공이 밤낮으로 병자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첩의 팔자가 기박하여 한낱 자식을 난중에 잃고, 그럼 여기서의 자식이 바로 누구였다? 해룡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란 중에서 자식을 잃었다. 목숨을 보존한 것은 요행 생전에 만나볼까 하였음인데 10여 년 동안 존망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매 병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명이 오늘뿐이라 나 오늘 죽을 것 같아요.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여 바라건대 공은 기이 보중하소서 너는 오래 살아라 하고 숨이 끊어졌다.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장공이 낯을 대고 애통하여 자주 기절함에 엄청 슬퍼했다는 이야기예요.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였는데 좌우를 붙들어 매서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금방울이 굴러 부인 시체 앞으로 들어갔다. 모두 방울이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가 놓고 갔다. 모두 보니 방울이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갔다. 풀잎 같은 것의 밑줄. 이게 바로 갑자기 나타나는 소재입니다. 소재. 그치? 급히 집어보니 나뭇잎 같은 것인데 가늘게 보은초라 쓰여 있었다. 보은초의 밑줄. 보은이 뭐예요? 원래? 은혜를 갚는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갚는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예상할 수 있지. 그럼 이걸 다려서 먹이면 어떻게 되겠다? 부인이 살아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장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막시가 보호한 것이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었다.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움직이며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수족을 주무르는 이유는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었다. 장공이 병세를 물으니 부인은 자고 남에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였다. 공이 방울의 전말을 말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못내 아쉬워하였다. 못내 기뻐하였다는 그게 이제 넘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그 후로 부인의 병이 과연 평복하니 부인이 친히 막시의 집에 가서 재생지은을 만만 살해하고, 재생지은은 다시 제자예요. 그래서 다시 살게끔 해준 것에 대한 은혜를 만만 살해하고 결의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막시도 여자, 부인도 여자. 그렇기 때문에 둘이 친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후로는 금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공의 부부가 사랑하여 손에서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이 이리 안기며 저리 풍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였다. 이에 금령이라 이름하였다. 금령 동그라미. 그러면 금령이라고 이름을 여기서 주었습니다. 금령이 낮이면 제 집에 갔다가 밤이면 돌아와 품에 들어와 잠을 자니 정의가 고륙보다 더하였다. 여기서의 정의는 우리 정의가 빗발치 저스티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뜻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금령이 무엇을 물어왔거늘 무엇을 물어왔다. 무엇의 밑줄. 장공의 부부가 괴이하게 여겨 집어보니 작은 족자와 같았다. 족자의 밑줄. 그럼 족자를 주워왔대요. 그럼 족자가 어떤 역할인지 봅시다. 펴보니 작은 아이가 길가에 앉아 우는데 사면에 도자기 쫓아오고 남녀 두 사람이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며 울고 돌아보는 형상을 그렸고 또 한 장수가 그 아이를 얻고 시골집으로 가는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난중에 잃었던 해룡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살아있다 죽어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공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분명 우리가 해룡을 버리고 가던 형상이로다.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어찌 죽지 않은 줄 아시나이까. 장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없고 마을로 들어가는 형상이라 생각건대 누군가 기르려고 업어감이 확실하거니와 금령이 신통하여 우리가 서러워하는 줄 알고 죽지 않은 줄만 알게 하고 있는 곳은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도 또한 하늘의 뜻인가 하노라. 그래서 원래 이 장공의 부인은 뭘 하려고 오랫동안 살아있다고 했어. 본인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삶을 연명했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망을 이 금령이 이루어주는 존재가 된 거죠. 침상의 족제를 걸고 보면 슬퍼하지 아니할 데가 없었다. 그럼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지. 그 후에 금령이 호령 간대 없이 사라졌다. 막시가 울며 내야에 들어와 금령이 간대 없음을 이르니 장공 부부가 놀라며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슬퍼했다. 마지막에는 금령이 슥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뒷부분 줄거리 봅시다. 금령은 해룡이 지하국 요괴에게 납치된 금성공주를 구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면 금령은 뭐야? 해룡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조력자로서의 금령이 역할을 해왔던 거죠. 해룡은 부마가 된 후 왜? 공주를 도왔으니까 부마가 뭐야? 공주의 남편이야. 공주 남편이 부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장에 나가 금령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운다. 이후 금령은 허물을 벗고 예쁜 처녀로 변신한 후 신통력을 잊게 된다. 금령은 황제의 허락을 받아 해룡과 혼인하였으며 금성공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해룡은 뭐다? 이미 공주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금령이 여자가 돼서 해룡과 결혼을 했으니까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부마가 공주의 남편. 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랑은 생전에 막시를 박대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미안하다.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죠. 장공의 부인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 원망하고 있나? 딱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막시는 꿈에서 신령의 말을 듣고 남편 샘랑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아까 뭐야? 나에게 제사까지 지내주니 감사했다. 그래서 나 그 감사를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막시의 행적을 들은 장공은 막시가 편안히 살수록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맞는 말이고요. 장공은 금방울에 가져온 족자를 보고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거기에 장수가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오케이? 2번 봅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까 막시의 팔자 그리고 이 부분이 그 금령 처음 만나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행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B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금령이 살리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와 달리 B에서는 금방울의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잘못을 깨닫도록 한다. 잘못을 깨닫게 만들었나? 아니지. 꺼지고. B와 달리 A에서 금방울은 상대방이 그동안 자신에게 베푼 은덕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방을 돕는다. 자신에게 베푼 은덕이야. 그럼 금령에게 뭔가를 베풀었어야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3번 A에서 금방울은 막시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줘. 그치? 막 추워했는데 따뜻하게 만들어줬다고 설명을 했고요. B에서 금방울은 막시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 누구? 장공 부인. 이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돼야겠습니다. A에서는 금방울에 대한 막시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방면 B에서는 금방울에 대한 장공 부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했어? 점점 자기를 도와주고 있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A에서는 금방울과 막시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제시되는 반면 장공 부부의 갈등이 둘이 싸워야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5번도 제껴야겠습니다. 3번 봅시다. 윗글을 토대로 할 때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방울전에는 신화와 설화의 여러 모티프가 담겨 있는데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몽 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몽은 하늘을 다스리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물을 다스리는 신인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알로 태어났다. 알로 태어났다의 밑줄. 부여의 금왕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겨버렸다. 불길한 징조 밑줄.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러 동물이 알을 부모에게서 유아에게 다시 보낸다. 알을 깨고 한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비범한 능력 공통점이죠. 금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시기하여 없애고자 하였고 주몽은 이들을 피하여 도망치던 중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깊은 강을 건너 졸본주에서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울증 가와 주몽신화를 비교해서 봅시다잉. 자, 두 작품 모두 알이나 구슬처럼 둥근 형태로 태어나서 했다. 뭐야? 비범한 출생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1번은 뭐 맞는 말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공통점이에요. 주인공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음. 그치? 주변 사람을 환영 못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주위의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면 당했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막시도 버리려고 노력을 했었지. 막 태워서 없애려고 그러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주인공이 인간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났고 천상적 지상 존재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가와 달리 나는 현실계와 비상의 상호 영향. 뭐야 이거 둘 다 미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4번 주인공이 구슬의 형태로 존재할 때 초원적 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나에서는 그 뒷부분 금오신화에서는 뭐였다? 아래에서 깨어난 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비범한 능력을 펼쳤다. 맞는 말이고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해됐죠? 네.